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정순의 눈이 떠졌습니다. 73세의 몸이지만 생체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오면서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깨면 안 되니까요. 부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손자 민준이의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손자는 학원까지 다니느라 하루 3끼를 모두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정수는 밥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눌러 담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이 잘 먹기나 할까? 스팸구이와 계란말이, 김치볶음을 예쁘게 담고 나니 벌써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회사 출근 전에 꼭 된장찌개를 먹어야 한다고 했고, 며느리 수진이는 샐러드와 토스트만 먹었습니다. 참, 입맛도 까다로워. 정수는 혼잣말을 하면서도 정성스럽게 2가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지 않았던 날이 며칠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16에 시집와서 시부모님 밥상을 차렸고, 아이들 낳아서는 아이들 먹을 것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장가가고 며느리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졌지요. 며느리는 직장을 다녔고 아이까지 있으니 집안일은 모두 정순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수진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파자마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도시락 싸고 있었어. 민준이 거.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어머니 옷이랑 섞이면 좀. 말끝을 흐리는 수진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빨래를 따로 하라니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리고 이제 민준이 도시락도 제가 쌀게요. 어머니 몸도 편찮으시고. 아니야. 내가 해도 돼. 별일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거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간 뒤에도 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말투가 이렇게 차가워진 게, 처음에는 어머니 고생 많으십니다 했던 사람이 이제는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언제부턴가 등이 굽어 키도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미인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있어요? 응. 있어. 앉아. 정수는 아들 앞에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성민이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네. 너 어릴 때 말이야. 엄마가 도시락 쌀 때 항상 계란말이 넣어달라고 했잖아. 아, 그랬나?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성민이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만 기억하고 있는 추억이라니. 다 먹었어요. 회사 가볼게요. 성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다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주말에 국내 여행 어때? 민준이도 시험 끝났으니까.
좋지. 예약해놔. 네,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다녀와요. 우리 가족끼리. 그 말에 정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집에서 자신만 빠진 가족 여행. 성민이와 수진이가 나간 뒤 정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다며 제각각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던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일까?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순의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등골이 시려서 한참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에구, 아파. 빨래를 널다가 허리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성민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정민아, 엄마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좀 가봐야겠어. 병원요? 파스 붙이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이건 진짜 심한 것 같아. MRI라도 찍어봐야겠어. 성민이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요즘 MRI 한 번 찍는데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냥 동네 정형외과나 가보세요. 정수는 마음이 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쓸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동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네요. 이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수술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힘드실 겁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정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술이라니.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살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성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 수수료 진짜요? 성민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수술하는 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민준이 도시락은 누가 싸고?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한다는데 첫 번째 걱정이 집안일이라니. 정민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수진이는 야근 많고 저도 출장 많은데 엄마가 누워있으면 정말 곤란해요. 수진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신다고요?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이래. 어머, 그럼 제가 회사에 얘기해야겠네요. 며칠 쉬어야 할까요? 수진이의 말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픈 게 아니야.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수진이의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안일을 못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성민이는 새벽부터 출장을 가야 한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급한 출장이라서. 수진이가 같이 갈 거예요. 정수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바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수진이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중요한 회의가 잡혀서. 민준이 학교 보내고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가도 돼. 택시비 여기 있어요. 수술 끝나면 전화 주세요. 정수는 택시를 타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70이 넘어 생전 처음 수술을 받는데 혼자였습니다. 병원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아, 늦게 올 것 같아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성민이는 출장 중이고 수진이는 언제 올지 모르겠고 제가 직접 써도 되나요? 환자분이 직접 쓰셔도 되지만 가족분이 오시면 좋을 텐데요. 결국 정수는 혼자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는데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수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가 늦게 끝나서. 고마워. 오기라도 해서 다행이야. 수술 잘 받으세요. 저는 민준이 학원 보내고 와야 해서. 수진이는 정순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는 다시 나갔습니다. 정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질 때까지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일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먹여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연락이 안 되시네요. 핸드폰이 꺼져 있다고 해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수술받는 동안 가족들은 각자 바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수술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응, 다행이야. 그런데 어머니 퇴원하면 한동안 누워 계셔야 한다면서요? 그럼 당분간 집안일은 제가 해야겠네요. 수진이의 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빨리 나을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또다시 어쩔 수 없는 일. 정수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 시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아들 가족을 위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될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독 밝았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의사는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집안일을 완전히 손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많이 아프시죠?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염려보다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요. 거실에서 성민이와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성민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회사에서 포상휴가를 받았거든요. 그래? 잘 됐네.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민준이도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딱 좋죠? 정수는 순간 가슴이 설렜습니다. 가족여행이라니 언제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던가 싶었습니다. 언제 가는데? 다음 주 금요일부터 3박 4일로요. 날씨도 좋다고 하고 민준이가 신나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제주도 흑돼지 유명하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정수는 손자의 말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니
이미 마음속으로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회복 중이시니까 집에서 푹 쉬세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정순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내가 빠지고 네. 어머니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시잖아요. 여행 가서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성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집에서 조용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여행에서 자신만 계속 빠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집에서 자신만 빠진 가족여행. 이번에는 어떻게든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는 많이 걸어야 해요. 관광지도 많고, 어머니 허리로는 힘드실 거예요. 나는 괜찮아. 천천히 다니면 돼.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요. 수진이의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라는 표현이 정순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민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민준아, 할머니는 아프셔서 못 가시는 거야. 하지만 민준아, 그만. 성민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손자만이라도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욱 서러웠습니다. 정말 나 없이 가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가족끼리 시간이 필요해요. 가족끼리. 그 말이 정순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들어. 나는 가족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민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녀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요.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시면서 몸조리 하세요. 정수는 손을 빼냈습니다. 수진이의 다정한 말투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너희끼리 가.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거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가족들은 제주도 여행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정순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제주도 바람이 좋다던데요. 흑돼지도 먹어야 하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할 게 많네요. 민준아, 카메라 챙겨. 사진 많이 찍어야지.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여행을 못 가게 했으면 자기들끼리 있을 때 계획을 짜야지. 저를 2번이나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먼저 들어갈게. 엄마, 저녁 다 못 드셨는데 배불러.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들을까봐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 분위기는 들뜬 상태였습니다. 수진이는 여행짐을 싸고 성민이는 렌터카를 예약했습니다. 민준이는 제주도 관광지를 검색하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정순만 혼자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행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민준이가 정순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재밌게 놀고 와. 엄마, 혼자 계시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성민이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없어. 가.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50년 넘게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남편, 아이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가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수는 방으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성민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사진 속 아들은 엄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눈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제주도 바다를 보고 있을 텐데 자신은 혼자 이 답답한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집, 이 모든 것이 누구 돈으로 마련된 걸까? 정수는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왜 눈치를 보고 있지? 정순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랜 친구 영자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나야. 정순이. 여보세요, 영자야? 나야, 정순이. 어머, 정순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친구 영자의 반가운 목소리에 정순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영자야. 너 울진 바닷가 집에서 잘 지내지? 응, 여기가 천국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고 공기도 맑고. 정순아, 너도 한번 놀러와. 그래. 놀러 가고 싶네. 정순의 목소리에서 우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정수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자야. 나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왜? 무슨 일인데? 정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병원에 혼자 간 일, 가족여행에서 빠진 일까지. 아이고, 정순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영자야. 나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야. 영자의 위로에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영자야. 이 집이 내 이름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라고. 그럼 당연히 내 집이지. 그런데 내가 왜 이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지?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집 팔아. 뭐? 집 팔고 여기 울진으로 와. 바다 보면서 내 인생 살아.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팔다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당연하지. 내 집인데 왜 못 팔아? 그 돈으로 여기 와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내가 쓰면 돼.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해. 내 집이니까 내가 처분하는 거지.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해. 정순아, 넌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때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집을 판다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의 삶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집주인이 김정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은 집이었지만 사실상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 내놓고 싶은데요. 네. 어디 집이신가요? 아파트 32평이요. 아, 그 아파트 요즘 잘 나가는 곳이네요. 언제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지금 가족들이 여행 가서 없어요. 내일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온 다음 날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보여줬습니다.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억. 정수는 그 돈이면 울진에서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팔리나요?
요즘 시장이 좋아서 한 달 안에는 팔릴 것 같습니다. 정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제 집이에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중개사는 정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계약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들어오면 되나요? 한 달 후면 되겠어요.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정수는 계약금을 받으면서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자야, 집 팔았어. 정말 잘했어, 정순아. 한 달 후에 울진으로 갈게. 좋아, 내가 집도 알아봐 줄게. 바다 보이는 좋은 집으로. 고마워, 영자야.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뭔가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정수는 차근차근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들, 남편의 유품들, 아이들 어릴 때 옷가지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슬프면서도 후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곧 이상함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짐들이 왜 이렇게 쌓여 있어? 수진이와 민준이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쌓인 박스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정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한 말을 차근차근 했습니다. 집 팔았어. 뭐, 성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팔았다고요? 응, 다음 달에 나가야 해. 엄마, 미쳤어요. 왜 갑자기 집을 팔아요? 정수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아, 이 집은 원래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 돈으로 산 집이고. 그렇다고 해도 저희한테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해? 너희가 제주도 여행 갈 때 나한테 상의했어? 그건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왜 상의해야 해? 성민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순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민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손자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다 보이는 곳으로 가서 살 거야.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민준아, 넌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혼자 사실 건데요? 성민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민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70 넘어서라도. 그날 밤 늦게까지 가족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사차가 왔습니다. 정수는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오랜 추억들은 대부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성민이가 마지막까지 붙잡았습니다. 응, 잘 살아. 정수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진의 아침 공기는 달았습니다. 정수는 작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서지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정순아, 일찍 일어났네? 영자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정순의 집은 영자네 바로 옆이었습니다. 작지만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었습니다. 응, 바다 보려고. 정수는 따뜻한 차를 들고 작은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울진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이웃들, 새로운 생활 리듬.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집 같았습니다. 정순 씨, 안녕하세요. 산책하던 이웃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순옥이라는 이름의 동갑내기였습니다. 울진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순을 정순 씨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엄마도 아닌 그냥 김정순이었습니다. 순옥 씨, 일찍 나오셨네요. 바다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같이 걸을래요? 정수는 가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순 씨는 서울에서 오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시부모님, 남편, 아들. 그럼 이제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정순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순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미역국과 두부조림, 그리고 김치, 소박하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춘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밥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아, 웬일이야? 할머니 목소리 들으려고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어.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더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준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아빠랑 엄마가 요즘 자꾸 싸워요. 집 팔아버린 일로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고 있다니. 민준아,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뭘?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만이라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여기서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언제 할머니 보러 가도 돼요?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원망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 민준이가 전화했어. 그래, 손자가 할머니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 영자는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정순아, 후회 안 해? 뭘? 집 팔고 여기 온 거. 정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혀. 이게 내 인생인 것 같아. 다행이야. 처음에는 걱정했거든. 고마워, 영자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뭘? 친구 좋은 게 뭐야?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바다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깜짝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혼자서 울진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혼자 왔어? KTX 타고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아직 몰라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정순은 걱정스러웠지만 손자가 자신을 보러 온 게 너무 기뻤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민준이는 바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치? 할머니도 여기가 좋아.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침에 산책하고 이웃들이랑 이야기하고 책도 읽고.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그날 저녁 정수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 손자는 맛있게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뭘? 그때 가족 여행 갈 때 더 말했어야 했는데 할머니도 같이 가야 한다고. 괜찮아. 민준아,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정수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정말로. 아빠랑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네. 특히 아빠가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다고. 정순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움은 없었지만 쉽게 용서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민준이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자주 올게요. 조심해서 가. 공부 열심히 해.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민준이가 떠난 후 정수는 더욱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영자와 산책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정담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성민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는지요? 편지로나마 안부를 전합니다.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걸 알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가 울진에서 행복하게 지내신다니 다행입니다. 언제든 서울에 오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사랑합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영자와 함께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 받았다며? 응. 아들이 보낸 거야. 뭐라고 했어?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다행이네. 이제 마음 놓겠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과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왜? 고마워. 정말로. 뭔 소리야? 너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을 거야. 정순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 사는 거야.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 영자야, 내일 뭐 할까? 글쎄, 바다나 보러 갈까? 좋아. 정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으로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새로운 인생도 그 별들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용기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간을 즐겁게 채워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저에게 내미는 손길입니다.